네, 헤라님 김건희 여사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입원했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는데 김 여사가 직접 주가 조작에 관여한 그런 육성 녹음 파일이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안 좋은 일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뭐 우리가 위슈 시작하고 얼마 안 되면서부터 내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버럭버럭 했잖아. 제가 버럭버럭 하는 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앞날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고 역천자일 때 앞날이 아파져. 자기한테 온 마음을 순순히 인정해야 돼. 벌써 특검 얘기가 나오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 또는 잘못했습니다. 디올백 나왔을 때. 근데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도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미안합니다를 못하는 사람 있죠. 그거는 이 미안합니다 할 때 이 올라오는 죄인 마음이 너무 진짜 같은 거야. 진짜가 아니잖아. 진짜 죄인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 사소한 실수조차도 너무 죄인이라고 수치주는 마음이 센 거죠. 왜? 그 죄인 마음 올라올 때마다 인정을 안 하면 죄인 마음이 되게 세져요. 별것도 아닌 것도 너무 미안해하는 분들이지. 죄인 마음이 센 거야.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죄인 마음이 셀 때 두 가지 타입 있죠. 한 분은 죄인 너무 죄인이라고 별것도 아닌데 미안하다고 심지어 자기가 피해자인데도 내가 가해자라고 미안하다 이런 분이 있고, 한 분은 남을 막 가해놓고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죄인 아니에요? 안 미안해요? 이렇게 고집 부리는 타입이 있어요. 후자죠. 김건희 여사. 어쨌든 그 목사가 잠입을 했기 때문에 가해자 맞아요. 당한 것도 맞지만 피해자도 되지만 자기도 가해자야. 국민이 그 꼴을 봤어. 디올백을 받는 거. 마음이 어땠을까? 존경스러웠을까? 행복했을까? 되게 수치스럽고 부적절하다고. 아픔이 올라왔어. 수치도 올라오고 미움도 올라오고. 그럼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면 죄인인 거잖아. 여러분, 죄인 마음은요, 남을 아프게 하고, 그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러면 죄인 마음 올라와.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이 잘못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옛날 엄마들 그렇죠. 죄인 마음 느껴줘. 내 탓이다. 이렇게 인정해줘. 그러면 그 내가 문제라고 내 탓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 죄인 마음이 가짜인 걸 알면 의인이 돼요. 죄인과 의인은 하나야. 죄인 마음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릴 때는 역천자. 하늘의 벌을 받고. 죄인 마음 인정해서 제 탓입니다. 이 죄인 마음이 접니다. 이러면 의인이 돼서 하늘의 복을 받아요. 내 뜻대로 풀리는. 옛날에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할 때 제 탓입니다. 하늘에 자기 죄인 마음을 고하고 이럴 때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이럴 때 자식이 복 받는 거거든.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 죄인 마음을 고집 부리면서 인정 안 하고, 특검 전에 디올백 나왔을 때 그냥 사과를 하고, 특검 조사받으라고 할 때 정식으로 검찰청 들어가면서 포토라인에도 쓰고 검찰청 들어가서 조사 받았어야 돼. 그때 받아야 될 벌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텐데. 마음은요 정확해요. 그래서 내 죄인 마음을 인정 안 하면 죄인 마음뿐이 아니라 모든 마음이 엄청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커져. 그래서 마음 효과라고, 나비 효과라고 있죠. 마음의 작용을 설명한 나비 효과라고 있어요. LA의 나비 날갯짓 하나가 베이징의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커진다는 거야, 에너지가. 이렇게 사소한 게. 그래서 그 사소한 게 처음엔 특검 얘기 나왔을 때 아유 뭐 그냥 하는 말이지. 야당도 자기들이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점점 커지잖아. 자기 죄인 마음 인정 안 하면 진짜 특검이 이런 특검이 없잖아요. 검사를 뭐 몇 명? 그래갖고 세 개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아주 탈탈 터는 특검을 하게 되잖아. 하늘의 벌을 시게 받는 거야. 고집 부리면. 내가 그래서 버럭버럭 하면서 그냥 받으라고 몇 번 얘기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사과도 안 하고 끝까지. 그리고 남편을 거의 협박식으로 협박해서 사실상 비상계엄을 일으키게 된 주된 원인이에요. 난 저분을 보면 뭘까 생각나냐면 트로이 목마, 그 전쟁을 일으킨 헬렌인가? 그 여자가 생각이 나. 윤 대통령이 사면 초과를 만든 게 본인이야. 그 경상도에서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각시를 잘못 얻어서 그렇다. 맞는 말이에요. 여자가 잘해야 돼. 부담을 주면 안 돼. 오히려 대통령이 특검을 참아. 마음이 아파서 못하겠어. 윤 대통령 마음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물론 윤 대통령을 막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배당하는 거는 어떤 마음 때문에 지배당하느냐.
너무 약자로 봐, 자기 부인을.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아프고 막 입원해도 입원하는 거야. 쇼지를 해요. 아프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그걸 보는 게 짠한 거야. 마음이 약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걸 이용해서 아프다고 그러고 자기 고집 부리니까 차마 자기 손으로 자기 부인을 어떻게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마음 때문에 지배당하는 거지 그 여자 때문에 지배당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막 너무 아파서 그 자기 부인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가 심한 걸 아는 거야. 빤히 알고 그걸 조종해서 고집 부려서 남편까지 저렇게 죄를 저지르게 하고 비상계엄까지 하게 하고 자기도 사면 초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벌을 죄인의 수치가 올라올 때 내가 죄인입니다. 미안합니다. 했어야 되는 걸 이렇게 크게 키운 거지. 그래 놓고 나서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는 그렇게 우울증으로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해도 자기 남편도 도와줄 수가 없어. 이게 하늘의 벌이에요. 자기는 권력을 이용해서 벌을 가리면 된다고. 그 권력은 빼앗겨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내려왔잖아. 그래서 절대로 하늘에서 너 이거 감당해 하고 아픔과 시련을 줄 때 피하려고 해? 그러면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거야. 지금 그 격이에요. 예전에 그냥 받고 말았으면 윤 대통령의 부담감도 덜고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비상계엄도 안 했을 텐데 그걸 고집을 부려서 비상계엄까지 내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니까 병원 가서 이렇게 둘러 넣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사실은 자기가 죽어야 끝나는 거야. 죽어야 그냥 뭐 죽은 사람 수사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많은데 죽지 않으려면 살아서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벌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공평하게 하늘의 벌을 받고 살아. 인간의 몸뚱이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도 마음의 괴로움을 겪지 안 겪습니까? 아니 내가 대통령 되고 내가 왕 됐다고 내 아들이 아픈 일이 없고 내 아들이 죽지도 않고 내 주변에 아픈 게 하나도 없어? 늘 경험하면서 살아. 근데 이거를 돈으로 막으려고 하고 권력으로 막으려고 하고 고집 부리면서 피하려고 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집착이 그거죠. 돈과 권력과 모든 걸 이용해서 내 아픔 안 보려고 하고 내 수치는 방탄하면서 살려고. 그게 에고들의 헛된 몸부림이야. 점점 더 아파져서 이렇게까지 아파졌잖아.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 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나 그분 귀여워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옆집 아저씨면 농담 따먹게 하고 놀 것 같고 김혜경 여사도 귀엽고 그래요. 두 분 다 소탈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자기한테 떨어진 벌, 하늘의 벌,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여러 명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이 죽을 때 누구를 생각하고 죽었을까?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었을 거야. 물론 원망도 했겠지만 원망 안 했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구나. 사실 죽는 원인이 가장 큰 게 이재명 대통령이지. 이재명을 생각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재명에 집중했던 그 마음이 원한이거든. 그 마음을 인정을 안 해. 안 느끼려고 그래. 그래서 모른다고 했어. 아예 부정을 했어. 너무 죄인 마음 올라오니까 이분이. 그럼 속으로 없겠어요.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은 그 죄인 마음을 너무 수치스럽다고 하면서 죄인 마음 인정 안 하고 부정을 했어. 그리고 이제 벌을 주려고 하면 벌써 단식하고 그러니까 가해자가 와서 내 칼로 목도 찌르고 너 죄인이야. 넌 죽임당해야 돼. 이것까지 보여주는데도 박박 우기고 권력으로 방탄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방탄이 안 돼요. 계속 내 죄인의 수치를 보는 일이 생길 거야. 근데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다 같이 고통 겪어. 우리가 지난 3년 김건희 여사랑 윤 대통령 때문에 엄청 고통 겪은 거야, 국민이. 김건희 여사가 순방할 때마다 자기의 수치, 여자의 수치 인정 안 하니까 날마다 성형, 무슨 명품백, 공주, 인형 아가씨 이런 소리 듣고 이게 칭찬이 아니잖아요. 막 얼굴을 다 그 옛날 얼굴부터 다 까발려. 그리고 막 명품백 논란으로 뭐 프랑스 르몽드지는 콜걸이라고 국민이 그걸 다 느끼는 거야. 학위 조작 의혹까지 참. 그 죄인의 수치를 나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죄인 마음을 그 수치당하는 죄인 마음을 우리 온 국민이 느껴.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나 국민이 안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렇게 항상 마음을 보면 앞으로 현실에 어떤 미래 일이 일어날지 아는 거야. 제가 그걸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버럭버럭 소용이 없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용산 뭐 감싸주고
보수 국민들이 절대로 이번엔 탄핵 안 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는 거야. 하늘의 벌을 안 받으려고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그 벌을 꼭 받아요. 근데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같이 받거든. 자기 혼자 받아야지 그걸 왜 높은 자리에 끌고 올라가서 받을 때 세게 받아 자기도. 대통령이 수치당하면서 할 때 그 수치와 그냥 일개 개인으로 살 때 대부분 사람은 이래. 내가 잘하면 되겠지. 내 죄인의 수치는 안 보고. 그렇게 마음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대통령을 보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되게 한 세월을 잘 산 것 같습니까? 응? 그분들한테 물어봐 다시. 대통령 다시 할 수 있는 그때로 가면 당신들 대통령 다시 할래 안 할래? 한다고 할까요? 안 한다고 할 거야. 네. 자기가 그 대통령의 그릇이 안 돼. 영부인의 그릇이 안 되는데 그 자리를 우겨서 올라가면 그게 재앙이 돼. 화가 돼서 이전보다 이제 다 털리면 네. 감옥에 가야 돼. 예전에는 검찰총장으로 퇴임하고 그냥 살았으면 감옥을 안 갔을 거야. 그래도 재미나게 둘이 살면 되는데 욕심이 화를 부르죠. 탐욕이 욕심이 화를 부르고 화가 죄를 부르고 죄의 끝은 사망이야. 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 욕심이 화를 부른 거야. 욕심이 뭐냐? 머리로 뭘 가질래 이게 아니라 나를 안 보고 내가 과연 대통령 감일까? 영부인 감일까? 이걸 좀 생각해야 돼. 엄청나게 죄를 저지르고 나쁜 인간이라기보다 그게 죄야. 나한테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가졌어. 우리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라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땐 돈을 안 줘요. 이게 화가 되니까. 생각해봐. 한 3살짜리한테 10만 원 줬어. 이 10만 원이 재앙이야. 이거 들고 슈퍼 가면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안 빼앗기려고 하면 때리고 맞을지도 몰라. 그리고 청소년들. 어린 나이에 청소년한테는 어때요? 한 10만 원, 5만 원만 줘도 큰 돈이야. 근데 거기에 걔를 100만 원을 줬어. 돈 많다고. 어떻게 되겠어 얘가. 마약하고 나이트 가고 여자하고 뭐 청소년이 막 자기 여자친구 명품백 사주고 비행 청소년 되기 딱 안 맞죠. 그 돈 쓰는 재미에 공부도 안 하게 되고. 항상 그 의식 수준에 맞는 역할을 해야 돼. 어른이 돼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검찰총장감인지 그냥 일개 검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아랫사람으로 그냥 살아야 될지 자기 자식도 그걸 보고 판단해서 회사를 물려줘야 될지 망나니같이 돈만 쓰는 사람한테 회사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망하는 거지. 맨날 여자랑 놀고 그치? 그 그릇을 봐야 되거든. 자기 그릇을 자기가 알아야 화를 안 당해. 그래서 내가 너무 욕심부리고 내가 갖지 말아야 할 돈을 가지면 이렇게 화를 당해. 김건희 여사. 돈을 갖는 건 죄인이다. 나는 여자는 죄인이라 돈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세게 있어. 무의식 속에. 근데 그걸 어기고 고집부리면서 죄인 마음 인정 안 하고 가졌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조용히 대통령이 돼도 남편이 내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모습이 지금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조금 영부인이 되셨어도 근신하시면서 자중하면서 사셨으면 좀 덜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죄인 마음이 크면 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막 칼로 남 찌르고 도둑질하고 아니 자기가 해야 할 행동이 아닌 전혀 나와 남을 다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해. 그것도 죄예요. 죄를 저질러. 영부인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여기저기 국회의원이랑 통화하고 자기가 권력질을 하고 대통령 된 거 마냥 수치 떨고 다녀. 이게 죄인 마음을 인정 안 해서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 된 거야. 그 죄를 맨날 저지르면서 죄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사람은 자기 속에 죄라고 생각을 못 해요. 부인이 엄마가 됐으면 애를 잘 키우고 근데 자식을 버리는 죄를 저질러. 그거 죄라고 생각 못 해요. 근데 죄를 저지르면 그거에 합당한 벌을 받아. 마음의 고통. 내가 자식을 버렸다는 고통을 겪고 또는 남한테 수치당하고 이런 벌을 받아. 마음 세상에서는 그 벌이 지위가 높고 낮고에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유검무죄, 무건유죄가 되는데 마음 세상의 벌은 봐. 대통령이라고 영부인이라고 벌 안 주지 않잖아. 이렇게 벌을 받잖아. 벌이 꼭 오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받게 돼 있어. 내가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죄를 저지른 만큼 벌을 받는데 죄를 안 저지르려면 이게 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죄를 모르던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학교 다닐 때 안 가르쳤잖아. 그러니 뭐 윤 대통령도 서울대까지 나왔지만 자기가 죄를 저지른 걸 몰랐던 거야. 대통령은 국민을 먼저 봐야지 자기 부인의 죄를 감싸고 그거 죄인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는 부적절한 역할을 해. 자기 대통령 직에 안 맞는 역할을 해. 부인만 보고 부인 사랑만 받으려면 대통령 하면 안 됐어.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죄를 방탄하라고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거야. 대통령은 그 권력으로 자기 죄를 방탄하는 데 쓰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근데 그런 목적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게 자기 죄인 마음을 아직 인정을 안 해서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끝이 안 좋을 거예요. 저분도.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거고 본인이 그 재판을 받고 대통령 돼서도 권력으로 막지 않고 그러면 그래서 무죄를 받으면 괜찮지. 근데 대통령 하면서 계속 죄를 안 받으려고 재판을 하나씩 다 지금 연기시키고 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죄를 무죄화시키려고 또 할 것이고 자기가 퇴임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 죄를 안 받으려고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쓰고 그런 마음을 쓰면 어떻게 돼? 치명적인 벌을 받게 돼. 그 벌을 하늘이 어떻게 주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줘요. 하늘의 벌을 이렇게 줄지는 나도 몰랐어요. 윤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비상계엄하는 하늘은 그렇게 벌 줘요. 부적절한 마음으로 올라오게 해. 내 속에서. 그래서 이걸 하면 비상계엄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 죄인까지 된 거야. 죄인은요 스스로 죄를 저질러 죄를 모르고 왜? 벌 받으려고. 죄인은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잠재의식에 있는 그 수치빙이가 바로 그 죄인 마음이야. 그 수치빙이는 죄인인 자기를 인정 안 해서 죄인 자체가 돼. 그래서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 마음 인정하면 이게 죄구나 하고 안 해. 근데 죄인 마음 인정 안 한 사람은 그냥 죄인이 돼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수치를 떨어. 죄인의 수치를. 해버려. 그래서 벌 받아.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는 가해자 수치가 바로 그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거야. 하늘의 벌을 받는. 부적절한 행위, 해서는 안 될 행위. 그게 전부 죄인 거죠. 네. 마음 공부를 해야만 그걸 알 수 있어. 그냥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러면 하늘의 벌이 세게 떨어져요. 그래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벌이 세게 떨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모르는 거야. 마음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자기가 부적절한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국민 눈치 보고 비유 맞추면 된다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늘 마음이야. 집단 무의식은. 하늘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마음 쓰는지. 겉에서 웃고 아무리 25만 원, 50만 원 줘도 지금 왜 저렇게 국민한테 사탕 물리는지를 알고 있어. 그래서 부적절하게 자기 죄를 지금까지 방탄한 것도 모자라서 퇴임하고도 무죄 만들려고 뭔가 수작을 부린다고 하죠.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그러면 그때부터 또 벌이 시작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특히 김건희 여사는 그 음모를 꾸미고 뒤에서 모사를 꾸미고 그딴 식으로 하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별짓을 다 해서 이렇게 세게 벌 받는 거예요. 벌 받아야 끝나요. 벌 받기 싫으면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나라에 아픔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벌 받기 싫어서 고집 부리는 짐승성의 수치, 죄인의 수치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